삼선 연임으로 불출마하는 김문호 현 달성 군수의 빈자리를 두고 여야 무소속 3파전 구도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주 군수 선거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득표율 1, 2위를 기록한 국민의힘 출신 두 후보가 다시 만났습니다. 통계청은 올 1분기 가계소득이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서 10.1% 늘었고 가계 지출 또한 전년과 비교해 6.2%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 세계 가스총회가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대구 엑스코 일대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많이 더우셨죠? 오늘도 대구와 경북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의 이른 더위를 보이며 덥겠습니다. 이럴 때 온열 질환에도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와 알아봅니다. 주말 동안 뜨거운 햇볕이 강하게 내리자 더우셨죠. 절기 소만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의 한낮 기온은 32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덥겠고요. 당분간은 30도 이상의 기온을 보이며 계속해서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래도 목요일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당분간은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온열 질환에도 대비 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오늘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불씨 관리도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는 선글라스나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시는 게 좋겠고요.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이상 기온 보이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구 32도, 안동 31도, 김천 33도까지 오르면서 덥겠고요. 오늘도 일교차가 10도에서 많게는 20도 가까이 벌어지면서 오늘 체온 관리에도 신경 잘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계속해서 낮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비 소식 없는 낮더위 속 목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6일 지방선거 주요 선거구와 관심 지역을 찾아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는 대구 경북의 선택은 순서입니다. 오늘은 대구 달성 군수 선거입니다. 3선 연임으로 불출마하는 김문호 현 군수의 빈자리를 두고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대구에서는 드물게 여당, 야당 그리고 무소속 3파전 구도로 치러집니다. 양관희 기자의 취재입니다. 대구 달성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젊어진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50대 미만 인구가 달성군 전체 인구의 63%에 이릅니다. 3명의 후보들 모두 표심을 좌우할 젊은 층을 겨냥해 주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달성문화재단 비상임 이사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전유진 후보는 차별 없는 교육과 보육을 위한 5대 책임 돌봄제를 공약했습니다.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 강화와 유아 보육 강화, 장애로 인한 차별 해소 등입니다. 5대 책임 돌봄제와 그리고 국공립병원, 그리고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각각 다양한 허브센터를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최재훈 후보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혁신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분한 시간과 질 높은 내용이 보장되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년 창업과 취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청년 창업 지원센터를 만들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이동식 건강버스와 달성군 직영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을 지낸 무소속 전재경 후보는 테크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과학교육도시 조성을 내세웠습니다. 또 영남대 병원 유치와 근교농업 특용작물 재배 육성센터 건립 등을 공약했습니다. 과학교육도시로 아이들의 미래 아이들이 좀 잘 살 수 있는 과학교육도시로 큰 배의 방향을 바꿔줘야 될 때가 왔습니다. 교육과 IT가 어우러진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은 게 제 욕망입니다. 달성구는 지난 3월 대선 때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이 23.58%로 다른 8개 구군 가운데 가장 높아 이번 선거에도 표심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경선에서 패배한 탈락자 2명이 무소속 후보를 지지 선언해 보수표가 분산될 것으로 보여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후보들의 경쟁이 선거 막판까지 치열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6일 지방선거 대구 경북의 선택, 이번에는 경북 성주 군수 편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득표율 1, 2위를 차지했던 국민의힘 출신 두 후보가 다시 만났는데요. 4년이 지난 지금 재선을 노리는 여당 후보와 군수 재도전에 나선 무소속 후보로 또 한 번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의 취재입니다. 국민의힘의 단수 공천받아 재선에 나선 이병환 후보. 면단위 마을을 돌며 국민들에게 한 표를 호소합니다. 이 후보는 자신만이 현 정권과 협력해 군정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국민의힘 후보, 성주 군수는 이병환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이룬 성과도 앞세웠습니다. 지역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될 교통 인프라 구축과 참외 조수입 8천억 원 달성 같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지속해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4년간 남부 내륙 고속철도 유치와 또 대구 성주간 고속도로 계획 확정 등 우리 성주 미래 100년을 짊어질 큰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중단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에서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공천 배제 후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전화식 후보는 지역 특산물인 참외 공판장을 찾았습니다. 품질이 떨어지는 참외를 전량 수매해 지역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고 성주 토박이답게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교통 불편을 해소할 공약도 내놨습니다. 명품 참외 육성을 위해서 저고가를 전량 수매를 하고 생산된 액비를 무상 공급하도록 저는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주 버스 터미널이 무계획한 이동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래 자리로 버스 터미널을 원상복구시키고 성주읍 소재지로 시외버스도 정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 후보는 당적을 떠나 진짜 일 잘하는 군수로 지금과는 다른 성주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군수가 되어 정말 일 잘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품격 있고 살맛 나는 새 성주를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4년 전 단 2.4%포인트 득표차로 희비가 갈렸던 두 후보의 재대결. 국민들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지난 1분기 가계소득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올해 1분기 가계소득이 482만 5천 원으로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서 10.1%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 방식이 바뀐 이후에 가장 높은 증가폭입니다. 1분기 가계 지출도 전년과 비교해서 6.2% 증가해서 1분기 기준으로는 2011년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한 소비 지출은 4.7% 증가했지만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 소비 지출은 0.8% 증가에 그쳐 높은 물가가 가계 지출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가 화두로 떠오르곤 하죠. MBC는 특히 공영방송을 지탱하는 큰 축으로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조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MBC는 지난해 공공성 강화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지난 5년간 조직 문화와 제작 시스템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시청자를 사전 참여시켜 의견을 반영하고 뉴스나 보도 프로그램에 팩트 체크 기능을 강화해 가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공영방송의 신뢰성을 지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저희한테 중요한 것이 MBC에 맞는 걸맞는 설명 책임과 공적 책무 수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평가를 뛰어넘는 자발적 설명 책임, 그리고 방문진의 경영평가에 대한 개선 이런 걸 통해서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에서는 제작 시스템 개선 못지않게 창의적 콘텐츠 개발이 MBC 공공성 강화의 주요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특히 공공 성격의 방송은 재미없다는 등식에서 벗어나 의미와 재미가 녹아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습니다. 공공성이라 하면 뭔가 더 진지한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것으로
협회화되어 있는 그런 인식들이 있다. 이것들이 오히려 제작진들의 창의성을 방해하고 정권 교체기마다 장악 시도가 계속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도 뒤따라야 합니다. 민주당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MBC와 KBS, 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의 보완과 제정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정치적 어떤 위압에 의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조직이 만들어지고 또 사장이 선임되고 이사가 선임되는 이런 불합리한 형태가 계속된다 그러면은 우리 MBC도 역시 그동안 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행국이다. 지역을 관광지와 고향의 개념으로 치부하는 등 우리 사회의 지역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지역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글로벌 시대라고도 하지만 또 로컬 지향의 시대입니다. 글로컬한 그런 문화들이 더 뒷받침돼야 되고 국토 균형 발전, 특색 있고 고유한 문화의 보전 발전을 위해 이를 담을 지역 방송의 자율 경영과 공공성 확보 역시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2022 세계 가스총회가 오늘부터 이달 27일까지 대구 엑스코 일대에서 열립니다. 가스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가스총회 첫날인 오늘은 저녁 6시 반부터 대구 미술관에서 세계 가스총회 참가자들을 위한 환영연이 개최됩니다. 개회식은 내일 오전 11시 대구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폐회식이 있는 27일 금요일까지 7개 기조 발표와 4개 오찬 발표, 17개 현안 토론, 40개 산업 통찰 토론 등 가스와 미래에너지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집니다. 전 시장에서는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해 스웰과 쉐브론, 베이징가스 등 세계 주요 기업이 에너지 기술을 소개하고 정보를 교류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나이를 과다 계산해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지원 사업 대상을 줄이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맞춤형 농지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62년생인 농업인 A씨가 지난 1월 4헥타의 농지 임대를 신청한 것에 대해 공사 측이 신청인의 나이가 만 60세에 해당한다며 거절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사업 기간 중에 만 60세가 되더라도 신청 시점에 만 59세라면 만 60세 미만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만 59세에 맞는 지원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맞춤형 농지 사업은 만 59세 이하 농업인에게는 4헥타까지 또 만 60세 이상의 농업인에게는 2헥타까지 농지를 싸게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네트워크 뉴스 오늘은 강원, 전남, 충북으로 가봅니다. 먼저 강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여야 가릴 것 없이 환영 일색인데요. 하지만 특례의 핵심이 빠져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법안에 비해서 입법이 너무 미미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춘천의 강화길 기자의 취재입니다. 강원도 여야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에 국회 상임위 통과에 크게 고무돼 있습니다. 선거 국면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서로를 칭찬하며 협치의 성과라고 지켜세웠습니다. 여야 강원도지사 후보도 강원도 발전에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광재 민주당 후보는 자신이 당에 출마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전략이 유효했다며 강원도에 기회의 문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 예산 배분에서 더 많은 기회가 오게 됩니다. 특별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개발을 위한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는 특별자치도를 통해 규제 개혁의 추진 권한도 강화되고 기회 발전 특구를 성공시킬 역량도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이제 출범은 됐지만 구체적인 내용,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색칠을 어떻게 하고 우려서 제대로 이제 튀어나오게 하는 것은 힘 있는 여당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환영 일색만은 아니었습니다. 지역의 민간 연구소는 간판 뿌린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발이라며 깎아내렸습니다. 그 근거로 법안의 불분명한 성격을 꼽았습니다. 당초 법률안이었던 허영 의원의 평화특례 시 이양수 의원의 환동해 자유구역 특구처럼 구체적인 특례 핵심 조문이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 자유도시를 천명한 것과 배치된다는 겁니다. 또한 제정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법조문이 363개 조항으로 구성된 데 반해 강원특별자치도는 23개 조항으로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내용이 워낙 빈약하고 구멍이 숭숭 뚫린 법안이기 때문에 이후에 있어서의 특례랄지 기금이랄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하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10년 동안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강원도의 태도도 이상합니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입법과 관련해 보도자료나 짧은 입장문조차 내놓지 않아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광양항 자동화 방안 구축 사업이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양항 자동화 부두는 오는 2021년 초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계획 단계인 3단계 3차 부두의 조기 개발에도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여수 MBC의 김주희 기자의 취재입니다. 광양항 내 야들을 빼곡히 채운 수출용 자동차들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전용 부두로 쓰이고 있는 이곳 광양항 3단계 2차 부두가 6,91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자동화 부두로 새롭게 구축됩니다.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국내 첫 한국형 자동화 항만인 광양항 자동화 부두 구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달 중 학술과 기술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관련 사업 수반 용역을 모두 수행한 뒤 내년부터 건설 공사와 장비 제작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우리 국내 기술력을 집적하고 활용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큰 포인트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국내 기술력이 좀 부족한 부분은 해외에 어떤 선진화된 어떤 기술력을 매칭을 통해서라도 도입을 해야 될 건데 일단 국내 기술력을 어쨌든 직접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국내 기술 중심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게 어떻게 키 포인트거든요. 자동화 부두는 2027년 정식 개장하면 4선석 연간 136만 TU의 화형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광양항 3단계 2차 부두의 자동화에 따라 생산성 향상 40%, 운영비 절감 37%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광양항 3단계 2차 자동화 부두는 항만 기본 계획에 따라 공전하고 있는 광양항 3단계 3차 부두의 조기 개발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3회 2단계가 수요가 넘쳐나고 그다음에 선사들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부두로 될 경우에 자연스럽게 3회 3단계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광양항의 지금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변곡점에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양항 3단계 2차 부두가 국내 첫 한국형 자동화 부두로 성공적으로 구축돼 동부가 거점 항만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국내 미래 스마트 항만 기술을 이끌어갈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한 자동차 리스 업체가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고가의 수입차를 탈 수 있다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는데요. 결국은 사기였습니다. 보증금을 많이 내면 매달 내는 이용료를 지원해 주겠다길래 너도나도 계약을 했는데요. 업체가 돌연 문을 닫았고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한 겁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1000여 명의 피해액은 무려 200억 원에 달하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에서 2차례 모두 반려됐다고 합니다. MBC 충북의 이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김모 씨는 타던 차를 새로 바꾸려다 한 리스 업체를 통해 1억이 넘는 수입차를 빌렸습니다.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계약하면 금융회사에 내는 월 리스료를 절반 넘게 지원해준다는 말에 선뜻 체결했습니다. 4천만 원 주고 월 할부금을 230만 원 이상을 내야 되는데 그거의 반 이상이 되면 금액을 지원해주고 제가 95만 원에 하는 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차는 1년 가까이 기다려받았고 2달 동안은 지원금이 나왔지만 돌연 업체가 잠적해버렸습니다. 약속한 지원금은커녕 보증금 4천만 원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금융회사에 중도 해지를 하려 해도 위약금만 수천만 원이라 3년을 더 끌어야 합니다. 중도해지금을 알아본 게 4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내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거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꺼내 쓰듯이. 또 다른 피해자가 해당 리스 업체와 쓴 계약서입니다. 보증금 1,700만 원을 3년간 맡겨두고 매달 50만 원만 내면 차를 탈 수 있는 조건.
다른 리스보다 싸게 차를 탈 수 있다는 말에 선뜻 계약했지만 결국 보증금까지 날렸습니다. 당연히 지원을 받는 쪽으로 하지 어차피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부 다. 태양광 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내니 안정적으로 지원금을 주겠다던 말과 달리 경찰 수사 결과 이 업체는 가입자들의 보증금으로 신규 고객들에게 지원금을 주며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현재까지 1000여 명, 경찰이 확인한 피해액만 200억 안팎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말과 이달 초 리스업체 대표와 공범 등 3명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모두 반려했습니다.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 계좌 내역과 계약 서류 등을 확보한 데다 증거인멸과 재범 우려가 있다고 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일부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26억 원대의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지만 업체 대표가 송달 서류조차 받지 않으면서 진행은 더디기만 합니다. 송달 처리가 돼버리면은 이거는 뭐 당장이라도 뭐 몇 개월 만에 끝낼 수 있게 되거든요. 계속 뭐 안 되고 뭐 이러면은 공시송달로 가야겠죠. 검찰은 2차례 영장을 반려한 이유를 묻자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채원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를 대표하는 특급 외국인 선수 세징야의 활약에 힘입어 대구FC가 강원FC를 잡고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오후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펼쳐진 강원과의 맞대결에서 대구는 전반 세징야의 코너킥을 받은 김진혁의 선취골과 라마스의 추가골, 또 후반에 나온 정태욱의 쐐기골까지 더해서 3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도움을 추가하며 팀의 승리를 이끈 세징야는 대구FC 소속으로는 처음이자 역대 K리그 12번째 50득점 50도움을 기록한 선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강원과의 어제 경기에는 홍준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도 찾았습니다. 앞서 홍 후보는 지난 20일 열린 정치버스킹에서 대구FC와 관련해 시민구단의 기업구단 전환 등을 언급해 일부 팬들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방에서 수입해 위기에 물렸던 삼성 라이온즈는 막내 이재현의 한 방으로 시즌 13번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어제 오후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펼쳐진 KT 위즈와의 주말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삼성은 1회 말 오재일의 선제 2점 홈런으로 앞서갔지만 선발 백정현이 6회 역전을 허용하면서 2대3으로 끌려갔습니다. 1회 득점 이후 상대 선발 데스파인의 공략에 어려움을 겪었던 삼성은 7회 말 1사 1루에서 나온 신인 이재현의 홈런포에 힘입어 경기를 4대3으로 뒤집는 데 성공했고 베테랑 우규민이 경기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2패 뒤 소중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6연속 위닝 시리즈 뒤 KT와의 3연전에서 1, 2차전을 내주며 연속 위닝 시리즈 기록은 멈췄지만 삼성은 어제 짜릿한 역전승으로 중위권 싸움에 힘을 더했고 오는 화요일부터는 기아와 홈 3연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주말 동안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며 매우 더우셨죠. 소만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더위가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도 대구의 한낮 기온인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고요. 당분간은 계속해서 30도 이상의 기온을 보이며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그래도 목요일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건조주의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곳이 있죠. 대구와 울진 등 경상과 영천에서는 오늘도 불씨 관리에도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는데요. 오늘도 자외선 차단제와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면서 야외 활동 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대구와 경북의 대부분 기온은 10도 이상 보이며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대구 32도, 안동 31도, 김천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은 낮에 계속해서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일교차가 15도에서 많게는 20도 가까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체온 변화에 대비 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맑은 가운데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5도, 칠곡도 15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2도, 칠곡 33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16도, 문경 14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32도, 문경 31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13도, 청송 9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31도, 청송도 31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6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 소식 없이 낮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겠고요. 목요일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